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나의 숨겨진 인형 컬렉션. 공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를 간지리는 옅은 나무향과 포근한 햇살이 낯선 듯 익숙한 기운으로 나를 맞이했다. 꿈꾸는 인형 공방이라는 수수한 나무 간판이 걸린 이곳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나의 공간이었다. 어릴 적 누나 방 한켠을 가득 채웠던 형형색색의 눈망울을 가진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속삭이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2층 건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알록달록한 색감의 원단 조각들과 앙증맞은 레이스, 단추들이 가득한 작업대는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벽면 가득한 선반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인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인형들의 표정은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 섬세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왔어? 등을 돌려 인형의 헝겊 조각을 꿰매고 있던 누나가 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맑고 큰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은 그대로였다. 오랜만에 보는 누나는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응, 오랜만이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공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하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작업대 옆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누나가 직접 그린 듯한 인형 도안들이 스크랩북에 빼곡히 붙어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볕 좋은 곳에는 반쯤 완성된 인형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여기가 누나 공방이야? 진짜 예쁘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누나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 누나가 좋아했던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인형들이 공간 곳곳에 놓여 있었고, 마치 누나의 어린 시절 꿈이 현실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지? 나도 여기 처음 얻었을 때 너무 좋았어. 혼자 쓰기엔 좀 크지만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서 작업하기 딱 좋거든.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작업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능숙하고 섬세했다. 원단 조각들을 정리하고 실타래를 풀고 헝겊 인형의 옷을 다듬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누나, 근데 여기 인형들 진짜 많네. 다 직접 만든 거야? 나는 선반에 가득 찬 인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인형들의 종류도 다양했다. 곰인형, 토끼인형, 강아지 인형, 고양이 인형, 심지어 사람 모양을 한 인형들도 있었다. 인형들의 옷도 각양각색이었다.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은 인형, 멜빵 바지를 입은 인형, 털모자를 쓴 인형, 정말이지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 응, 거의 다 내가 만든 거야. 주문받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기도 하고. 누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자신이 만든 인형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투였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누나는 곧잘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히거나 낡은 천조각으로 헝겊 인형을 만들곤 했다. 하지만 누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형을 만들고 심지어 공방까지 운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누나, 혹시 인형 만드는 거 좋아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릴 적 누나는 인형을 좋아했지만 그저 어린아이들의 흔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공방 가득한 인형들을 보니 누나에게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았다. 글쎄, 좋아했나?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는 인형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 예쁜 옷도 많이 만들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인형을 만드는 거. 뜻밖의 대답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인형 디자이너라니 누나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어쩌면 누나는 항상 내 앞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왔는지도 모른다. 정말? 누나, 인형 디자이너가 꿈이었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인형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인형 만드는 게 좋아.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인형,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인형을 만드는 거. 그걸로 충분해. 누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묻어있는 듯했다. 옛날 얘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누나의 꿈은 정말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걸까? 그 꿈은 대체 왜 어떻게 사라진 걸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방 안을 더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작업대 위에는 누나가 만들고 있던 인형의 도안이 펼쳐져 있었다.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인형의 스케치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도안 옆에는 색색깔의 펜과 자, 컴퍼스 등의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면 선반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단 샘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레이스면, 린넨, 벨벳 촉감도 색깔도 다양한 원단들을 보니 누나의 섬세한 감각과 뛰어난 손재주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선반 한켠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인형들이 모여 있었다. 다른 인형들보다 크기도 훨씬 컸고 옷도 화려하고 정교했다. 자세히 보니 곰 인형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토끼 인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강아지 인형은 파일럿 복장을, 고양이 인형은 발레리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개성 넘치는 모습이었다. 누나, 이 인형들은 뭐야? 다른 인형들보다 훨씬 특별해 보이는데. 나는 특별한 인형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선반에서 곰 인형을 꺼내내게 건네주었다. 이 인형들은 조금 특별한 주문 제작 인형들이야. 곰 인형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부드러운 털 감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인형의 눈빛이 남달랐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턱시도 옷깃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인형이었다. 주문 제작. 누가 이런 인형을 주문하는 거야?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정교하고 특별한 인형을 주문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 주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주문해. 아이들 선물로 주문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자신을 위해 주문하기도 하고. 누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병원 환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니 특별한 인형과 환자들은 왠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졌다. 환자들이 왜 이런 인형을 주문하는 거야? 인형이 환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누나에게 되물었다.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있잖아, 사람은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프잖아. 몸이 아프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특히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하는 환자들은 더 외롭고 힘들 거야. 가족들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그리울 테고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그리울 거야.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진지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그런 환자들한테 인형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 인형은 항상 곁에 있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잖아. 특히 내가 만드는 인형들은 좀 특별해. 환자들만을 위해,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하고 만들어. 환자들이 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어. 누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히 예쁜 인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니. 누나의 인형 공방은 단순히 인형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누나 정말 대단하다. 나는 누나가 그냥 인형 만드는 게 좋아서 공방을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환자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 나는 누나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을 표했다.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냐, 나도 처음부터 환자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잖아. 누나의 입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다. 누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 곁을 지키며 간병에 매달렸다. 나는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고 누나 혼자서 엄마를 간호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엄마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나는 꿈을 포기해야 했어.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나에게 인형 디자이너의 꿈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팠다. 엄마 간호하면서 정말 힘들었어.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 엄마는 점점 더 아파하시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가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 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힘겨웠던 과거를 떠올리는 듯 얼굴에는 짙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병실에 어린 환자가 새로 들어왔어.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였는데 병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어. 항상 울상이었고 말수도 적었어. 누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누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문득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랐어.
나도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었거든.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혼자 끙끙 앓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그때마다 엄마는 내 곁을 지켜주면서 인형을 만들어주셨어.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을 안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아픔도 잊혀지고 외로움도 사라졌어. 인형은 나에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어. 누나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나가 어릴 적 몸이 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누나가 인형을 좋아하게 된 것은 어릴 적 아팠던 경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아이에게도 어릴 적 나에게 엄마가 해주셨던 것처럼 인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밤에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가서 원단을 사오고 틈틈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어. 누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밤에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가서 원단을 사왔다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누나의 어린 시절 꿈과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픈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그냥 헝겊조각으로 엉성하게 만들었어. 솜씨도 없었고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 밤새도록 바느질하고 솜을 채우고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 완성된 곰 인형을 들고 그 아이 병실로 갔어. 누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다. 나도 긴장된 마음으로 누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이가 처음에는 인형을 보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라. 아픈 아이들은 인형 같은 거에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곰 인형을 아이에게 건네주면서 이거 언니가 너 주려고 만든 거야. 힘들 때 안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멈추었다. 나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어린 환자의 눈물과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는 곰 인형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어.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아이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줬어.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 환자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만든 인형이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누나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누나는 꿈을 포기했지만 그 꿈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누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병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환자들에게 직접 만든 인형을 선물하기도 하고 환자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특별한 인형을 주문 제작하기도 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누나의 인형은 환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환자들은 누나의 인형을 마법 인형이라고 불렀다. 마법처럼 아픔을 잊게 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인형이라는 의미였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 꿈도 포기했고 희망도 잃어버린 것 같았어. 하지만 인형을 만들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인형은 나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되었어. 누나는 인형 공방을 열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환자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면서 보람을 느꼈고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작은 공방이지만 누나에게는 꿈을 펼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솔직히 인형 공방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수입도 불안정하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까 힘들 때도 많아. 그래도 나는 이 일이 좋아. 내가 만든 인형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잊게 돼. 누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힘들다는 말과는 달리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누나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 꿈을 포기했지만 새로운 꿈을 찾았고 그 꿈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나 정말 존경스러워. 나는 누나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누나 응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나는 누나의 손을 잡고 진심을 전했다. 누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누나의 숨겨진 꿈과 희생,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누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앞으로 누나를 더욱 든든하게 지지하고 응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기 누나.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궁금했던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아까 봤던 특별한 인형들 있잖아. 웨딩드레스 입은 토끼 인형, 턱시도 입은 곰 인형, 그 인형들은 누가 주문한 거야? 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 인형들? 그건 내 컬렉션이야. 컬렉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컬렉션이라니, 누나가 인형 컬렉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도 가끔은 나를 위한 인형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 환자들을 위한 인형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인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만들었어. 누나는 선반에서 웨딩드레스 입은 토끼 인형을 다시 꺼내내게 보여주었다. 인형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누나와 닮아 있었다. 맑고 큰 눈망울, 해맑은 미소 인형은 마치 누나의 분신처럼 느껴졌다. 이 인형들은 내 숨겨진 꿈이야. 인형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젊은 날의 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소망들. 이 인형들 속에는 내 모든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는 말없이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의 숨겨진 인형 컬렉션은 단순한 인형 모음이 아니었다. 누나의 꿈과 희망, 사랑과 슬픔, 그리고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중한 기록이었다. 누나의 인형들은 마치 살아있는 일기장처럼 느껴졌다. 누나 정말 아름다운 컬렉션이야. 나는 누나의 꿈을 응원해. 언젠가 누나가 진짜 인형 디자이너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누나를 향해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누나는 감격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 동안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공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과 은은한 나무향, 그리고 인형들의 속삭임만이 가득했다. 누나의 숨겨진 인형 컬렉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누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누나의 인형 공방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공방에 가서 누나를 돕기도 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누나는 점점 더 밝아졌고 활기를 되찾았다. 나에게 자신의 꿈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했다. 때로는 누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누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누나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동생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응? 뭔데? 나는 누나의 부탁에 귀를 기울였다. 누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형 컬렉션 사진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사진? 누나 인형 컬렉션 사진 찍어달라고?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끄러운 듯 말했다. 응, 그냥 혹시 나중에 내가 인형 디자이너가 되면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 꿈이 담긴 인형 컬렉션이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누나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나는 여전히 인형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누나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고 누나의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다. 물론이지. 누나 인형 컬렉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사진 찍어줄게. 걱정 마. 나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누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누나의 인형 컬렉션 사진 촬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인형들의 특징을 살리고 누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를 챙겨 누나의 공방으로 향했다. 누나는 미리 인형들을 정돈하고 촬영 준비를 해놓았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공방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인형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찍고 구도와 조명을 바꿔가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누나의 인형들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인형들의 표정은 더욱 섬세해 보였고 눈빛은 더욱 깊어 보였다. 사진 속 인형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함께 사진들을 감상했다. 누나는 사진 속 인형들을 보며 감격에 젖었다. 자신이 만든 인형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 속에 담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사진 속 인형들은 누나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누나에게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공방 벽면에 걸어놓자고 제안했다. 누나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액자를 구입하고 사진들을 인쇄했다. 몇 주 후 누나의 공방은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벽면에는 누나의 인형 컬렉션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인형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공방은 마치 작은 미술관처럼 느껴졌다. 누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나는 누나의 공방을 방문할 때마다 액자 속 인형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형들은 나에게 누나의 꿈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누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누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누나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다. 어쩌면 언젠가 정말로 누나가 인형 디자이너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누나의 숨겨진 인형 컬렉션은 그 꿈을 향한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누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누나 곁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누나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누나의 공방에서 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